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현재 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NFT, 메타버스 계열 코인들의 큰 상승을 받아주고 있고, 바닥권부터 거래량이 쌓이면서 지금 현재는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장에 개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확대를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등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장 중에서 DCB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도 다 DCB냐?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구간에서 나오는 DCB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이 DCB, H자가 약간 꺾여서 관찰되는 그 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가져갈 수 있으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나 저가 잡았어. 무조건 두 배를 볼 거야.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는 큰 재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지금 현재 위험 요소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이너스 5% 테더 값에서 달러 가치를 봤을 때 5% 정도가 꺾였죠. 0.95. 딱 5% 정도가 하락을 발생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값은 2.5%였습니다. 21년도 여름 하락이 시작되던 5월 경에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5%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복구가 됐어. 그러면은 장이 이제 회복되고 하락 다 끝났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차트는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무조건 이 구간이 뚫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켜줬던 28.8K가 뚫렸다고 해서 지금의 하락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하락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거래량이 낮은 구간에서 하락을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최악값일 때 하락이 대부분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어떤가요? 그거는 추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역이 어딘가 체크를 해보면은 이 구간입니다. 또 이 구간이 되겠죠.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하락이 종결됐더라면 비트코인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하락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기 최악값을 기록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9월장을 보시면 되는데 알트코인들이 30% 정도 떨어졌던 장이죠. 이 구간에서도 저점은 이렇게 낮아지는 구역에서 이 구간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의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느낌은 흡사 어떤 느낌을 봐야 되냐? 2017, 18년도의 차트를 참고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최하값으로 가면서 추세가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계속 횡보를 했었고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으로 갔었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추세가 뒤바뀌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최대값일 때 저점이 드러났다면은 비트코인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반등은 거기서 나오지 않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봐주세요. 이렇게 화살표시를 보면은 저점 딱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포인트는 거래량이 낮을 때 하락이,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 하락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DCB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번 장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장의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저점에 잡는 그런 사람이 1번이 되는 거고, 다시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기다리는 게 1번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은 DCB에 의해서 이 장을 그냥 단기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가 없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1번에 가까운 사람이고,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2번에 가깝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건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는 여기를 대기할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거래량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락할 때 여기서 추세가 뒤바뀌는 포인트는 무조건 저점이다. 그러니까 거래량 저점이다 라고 말하는 포인트는 하락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추세가 만약에 상승으로 갈 때 이 상승 추세가 뒤바뀌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포인트도 거래량이 진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최하값일 때 거래량이 뒤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21년도 1, 2, 3월 달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4월 달 모습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딱 이때쯤 추세가 뒤바뀌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에 거래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추세가 계속 연장되는 느낌을 줘요. 이거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겠다. 해설을 해드리면 추세가 뒤바뀔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줄어드니까 추세가 뒤바뀌는 힌트를 준다. 또다시 상승을 할 때는 추세가 연장된다. 하지만 추세가 뒤바뀐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그날의 추세가 뭐 뒤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큰 그림에 의해서는 이 그림은 정말 아닙니다. 즉 추세가 뒤바뀌는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없이 그냥 단기적으로 볼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볼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보시면 될 싶습니다. 그리고 장을 정의할 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DCB에 관해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완벽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를 갖추고 있는 거는 그냥 나스닥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하던 와중에 하락하고 DCB를 보여준 다음에 이 저점을 깨고 정말 많이 지켜줬었던 13K죠. 여기를 깨고 진짜 뭐 12K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릴 만큼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또 여기서 DCB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게 비트코인이 그려주던 장이에요. 보시면은 흰색으로 그어드리면은 한 번 속고 한 번 속고 한 번 속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번 하락도 똑같았어요. 한 번 속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상승 추세로 뒤바뀔 수 있었던 그런 차트였는데 무너졌던 건 좀 아쉽네요. 고점을 넘겼죠. 그래서 이 차트는 대표적인 예제는 안 되고 이 모습들을 보시면은 DCB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관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나스닥 참고를 해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1년 반 이상을 했었는데 정말 이 모습도 경험을 했고 이 모습도 여러분들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가 제가 그 4년 주기 패턴이 끝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투자를 좀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길게 안 봅니다. 2개월 안에 그냥 승부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1개월도 거의 그냥 절반이 지나갔죠. 뭐 빠르면 1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 저점을 주스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리면은 정말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월급 조금씩 투자하면서 투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을 내볼 수도 있고 정말 그냥 계속 나락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장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 대해서 포기를 하시는 건 저는 틀렸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뭐 100K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보시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은 여기 저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너무 존버는 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번 일주일처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루하게 횡보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여러 고인물들은 현재 장에 대해서 매매를 약간 휴식을 취하더라고요. 물론 비중은 다 비워놨어요. 그리고 이번 반등도 물어보니까 그냥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아예 안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에 대해서 앞으로 진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많이 무너졌을 때 진입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돈 벌어서 떠나는 건 맞습니다. 뭐 제 지인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은 끝났어라고 하는 건 틀립니다. 적어도 여기랑 여기장 경험한 다음에 포기는 하는 건 맞는데 이 장만 경험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부터 주말이네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